자, 아까 제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 1970년대 초에 났을 때에 그 사항 조항 그 조항 내에는 해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도 줄여가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다. 폐기의 축소의 의무 조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해마다 5년마다, 해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 회의를 합니다. 유엔에서요. 그래서 200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5년 단위로 회의를 하는데요. 유엔 본관에서요. 그럴 때 이 회의를 할 때마다 늘 핵을 줄여야 한다. 또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핵무기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런 주제를 놓고 서로 얘기를 나누죠. 그런데 이 본회의장 한쪽에 다른 쪽에서 또 다른 회의장에서는 전 세계의 반핵 반전 평화 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 정부 간 대표들이 회의하는 그 바로 옆에 장소에서 비정부 기구 활동가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나라 반핵 반전 평화 운동가들도 거기 들어가고요. 또 상당수 많은 또 일본에서도 거기 보내요. 평화 운동가들이 거기 갑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 피해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핵무기는 줄여야 한다는 그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중동의 이스라엘 핵 문제도 여기서 늘 논의가 되죠. 그러나 하여튼 미국이 꽉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문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대고 토를 달고 엉뚱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 감축이 매우 더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핵무기 가진 나라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또 회의를 해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거기에 동조하는 그 우방국들은 또 모여가지고 정상들이 이런 또 회의를 합니다. 이른바 핵안보 정상회의다 하는 건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우리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앉아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오바마,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이 잠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때 또 대통령, 메드베데프인가 하여튼 그 발음이. 자,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핵무기를 다들 전 세계 지금 1만 3천 개 핵무기의 90%를 미국과 소련이 나눠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환하게 웃는 건 뭡니까? 진정성에서 우리가 물론 이 사람들이 진정성이 없다 있다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장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핵무기 모두 폐기해라 하는 전 세계 반전 반핵 평화운동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여튼 이건 제가 여기 써놨지만 말잔치다. 사실은 칵테일 파티 정도 수준의 말잔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그날이 당장 오지는 못하지만 언제 오겠지만 그날까지는 우리가 늘 공포 속에 살아야죠. 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미가서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쟁기를 만들 것이며 이런 보습이라는 게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 쟁기라는 게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시골 가면 예전에 우리 창처럼 생긴 긴 농기구가 있죠. 그 끝에 쇠가 달려서 그걸 밀면 땅을 헤치는, 그래서 그걸 소에다 매달아 가지고 소등에 매달아서 끌고 가는 그거죠. 그 보습이라는 건 쟁기 끝에 있는 쇠붙이를 보습이라고 그러는데요. 칼을 녹여 가지고 또 창을 녹여 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 그게 평화로운 길이다 하는 것을 일찍이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대포나 전투기나 이런 것을 녹여가지고 생산적인 어떤 그 산업 도구로 써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평소에는 잊고 있지만 그래도 핵무기 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이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아직은 뭐 내일 모레는 아니고 어떤 큰 또 좋은 바람직한 어떤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은 이 핵무기에 대한 폐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것을 또 열심히 그 활동을 폐기를 위해서 축소를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죠. 다행히 5년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노벨 평화상 핵 폐기 활동가들의 단체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 사실 이게 연합단체예요. NGO 이 비정부 기구의 연합단체인데요. 하여튼 이 UN 총회에서 핵무기 금지 조약이 통과되는데 상당한 힘을 썼어요. 자, 핵무기 금지 조약이 통과됐다는 것은 앞으로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건 폐기해야 한다 하는 굉장히 선언적인 여기에 의무가 강제로 해서 이걸 어기면 너네 벌 받아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총회에서 통과된 거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들이 사실은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외교적인 그런 수사적인 발언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노벨상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노벨상을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죠. 모르데차이 바누누.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죠. 1986년에 벌써 오래전입니다만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시인도 안 하고 없다 부인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1980년대도 계속되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남부에 네게브라는 이름의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 한가운데 핵무기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그때 네게브 사막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 차를 타고 가면 정차 금지, 촬영 금지, 걸리면 감옥 간다는 그런 경고 팻말이 있어요. 그런 팻말을 보고 난 그 당일날 제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이 사람은 1986년에 이 네게브 사막의 이스라엘 핵 공장의 기술자로 있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냐면 이 사람이 학생 때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인권 탄압을 안 된다는 그런 이스라엘에도 소수의 평화운동가들이 있죠. 그 활동가들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데모도 한 그 전력이 나중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신원조회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핵공장에 근무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해서 해고를 시켰죠. 해고시킬 걸 이 사람이 짐작을 하고 몰래 촬영을 했어요. 핵무기를. 그러고서 그 필름을 영국 기자한테 줬어요. 그 영국 기자가 그거를 선데이 타임스 기자인데요. 세계적인 특종을 했죠. 이스라엘의 핵공장이 이렇게 있다 하고서 그걸 또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 받아가지고 다 또 실었어요. 이 사람이 그 죄로 영국에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떠나서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첩보부가 있죠. 모사드의 미녀 첩보원이 위장을 하고 몰래 접근을 해가지고 수건을 이 사람 앞에 떨어뜨려서 이 수건을 주워가지고 지갑을 떨어뜨린 거를 주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니까 그래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야 우리 로마로 한번 여행 가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 있을 때니까요. 왜냐하면 선데이 타임즈에 그 보도가 나가고 나가기 전입니다만 굉장히 필름을 전해주고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이탈리아로 유인을 했어요.
그 로마에 가자마자, 로마의 오빠 아파트로 가자마자, 오빠가 아니겠죠. 같은 모사도 요원이죠. 가자마자 마취제 주사를 놓고 이 사람이 깨어났을 때는 지중해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스라엘 첩보부 모사드의 그 소속한 화물선 안에서 이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던져주는 신문을 봤죠. 그 신문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폭로한 그 이스라엘 핵 보유 상황이 전 세계 특종으로 보도된 그 죄가는 엄청났어요. 무려 18년 동안, 18해 동안 이스라엘 감옥에 1986년부터 18을 더하면 2004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활동이 제한돼 있었어요. 지금 채창찰에 있는 거는 성공회 예루살렘에 있는 성공회 교회 건물에 거기에 연금돼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모사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철장을 사이에 두고 이 사람하고 잠깐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사람의 얘기의 요점은 핵무기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먼저 받았어야죠. 그러나 노벨 평화상이라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헨리 키신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헨리 키신저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그 공로로 베트남 평화를 가져왔다는 그 공로로 평화상을 받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둑놈이 강도가 물건을 뺏은 물건을 돌려줬다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모범 시민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죠. 베트남 전쟁에 엄청난 문제점을 낳은 미국의 베트남 군사 개입을 철회했다고 해서 평화상을 하여튼 키시저가 받았죠. 자, 그런 여러 논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또 정치 지도자들 중에 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이집트로에서 빼앗은 시나이 반도 땅을 돌려줬다고 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고,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평화 운동가들, 반핵, 반전, 군축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모르데이처의 반누한테 노벨 평화상을 당연히 줘야 했다. 2014년도에 풀려났을 때.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 반역자 이런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그전엔 유다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종교를 떠났어요. 그래서 성공의 신자가 됐어요. 이 사람의 부모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아주 의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사실 심리적으로 힘든 세월을 18년을 보냈죠.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팔굽혀펴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 철에 신경을 지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조금 말씀이 길었는데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후반부에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핵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